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용환토픽입니다. 자, 스모페 2회차, 5회차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부, 2부 나눠서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? NBA 7경기는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! 네, 그리고 영상 다 보시면 댓글까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2시 50분까지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빨리 좀 올려드리는 걸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영상 올리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. 자, 4번 경기 올랜도와 미러키입니다. 요거 미러키 승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올랜도 별로 기대 안 됩니다. 작년 시즌의 올랜도 브루클린과 올 시즌 올랜도 브루클린은 좀 다르다. 끈끈한 맛이 좀 없어졌고 뒷심 부족이 좀 많이 좀 보이고요. 올 시즌 올랜도는 작년 시즌에 간간히 강팀을 상대로 하든 만만한 팀을 상대로 하든 5승부가 많이 보여줬는데 올 시즌에 5 별로 없습니다. 홈에서 했을 때는 올랜도는 9승 5, 11패. 승이 조금 더 많죠? 근데 이제 상대가 아무래도 미러키. 넘사벽이죠. 자, 5번 샬럿 대 댈러스입니다. 요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댈러스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댈러스의 댈러스의 승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샬럿은 뭐 좀 동부지구에서 조금 처지는 지금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. 샬럿은 동부지구에서 지금 12위, 16승 35패. 그리고 동서부지구 다 통틀어서 지금 현재 25위를 하고 있습니다. 홈 경기력이 그나마 5승부가 조금 많다라는 거는 그래도 한번 댈러스를 상대로 한번 비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. 그리고 샬럿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고 있다. 지금 4연패를 하고 있는데, 그래도 이 댈러스가 루카 돈치치가 빠지긴 했지만, 그리고 드와이트 포웰이 없어서 무게감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, 포르징기스가 그래도, 어느 정도 지금, 제자리를 좀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.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, 그래도 이 샬럿 같은 경우는, 그래도 이 작년보다는 또 이 조직력이 조금 많이 좀 떨어졌고, 그리고 카밍스키가 그래도 있었을 때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 시즌은 카밍스키도 이제 피닉스로 넘어갔죠. 그리고 테리 로지어 3세는 과거에 카일리 어빙이 있었을 때 보스턴에서 카일리 어빙 백업으로 나와서 이때금씩 좀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경기력을 몇 번 보여주긴 했었으나 오히려 넘어와서는 조금 좀 많이 좀 힘에 겨워 보이는 상황이고요. 니콜라스 바툼 과거에는 이제 포틀랜드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라마커스 알데리지와 함께. 근데 역시나 이제 좀 몸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별로 기대될 만한 선수가 별로 없다.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빅네임을 가지고 있는 선수도 없고요. 그나마 좀 슈팅 쪽으로 기대해 볼 만한 건 마이클 키드 길크리스트 정도 외에는, 좀 기대할 만한 선수가 없다라는 거. 그나마 댈러스 쪽이 확실히 좀 무게감이 있다. 댈러스는 원정 성적도 나쁘지 않습니다. 올 시즌 14승 7, 5, 3패. 그래도 승이 좀 훨씬 많다라는 거. 3번밖에 지고 있지 않다. 샬럿 정도는 좀 잡지 않을까 싶고요. 자, 6번 경기 디트로이트와 뉴욕 닉스입니다. 요게 좀 아리까리 할 수 있는데, 요거, 디트로이트 안드레 드르먼드가 이 데드라인, 이 트레이드 라인에 맞춰서 클리블랜드로 넘어갔습니다. 이 엄청, 이 스포츠 쪽에 NBA 관련된 스포츠 쪽으로 엄청 이슈가 됐고요. 그로 인해서 받아온 선수가 브랜든 나이트와 조앤슨. 이 말이 안 되는 딜을 어떻게 성사를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안드레 드르먼드는 디트로이트가 지든 이기든 꼭 필요한 선수거든요. 그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이 안쪽에서 확실하게 좀 믿고 이 볼을 전달해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디트로이트 큰 흐름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선수고, 블레이크 그리핀이 또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안드레 드르먼드는 역할이 클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빼박일 수밖에 없는 선수를 또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를 클리블랜드로 넘겼다. 그럼 뉴욕 닉스는 물론 뉴욕 닉스도 좀 나름 큰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. 이 마커스 모리스를 LA 클리퍼스로 보내고 LA 클리퍼스에 모하클리스를 데리고 왔거든요. 모하클리스는 이 수비형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요. 득점은 그렇게 대단한 선수는 아닙니다. 근데 마커스 모리스는 득점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 뉴욕 닉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 한 50% 가까운 이 3점슛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이 공격력 쪽에서는 그래도 믿고 한번 써볼 만한 선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, 이번에 LA 클리퍼스는 확실하게 전력감, 이 즉시 전력감을 데리고 왔습니다. 물론 이 내외곽 쪽으로 전체적으로 조화가 좀 잘 어울리고,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폴 저지와 카와이 레너드 원투포츠가 확실하죠. 루 윌리엄스라는 또 확실한 또 식스맨이 있죠. 근데
이제 또 여기에 또 조커로 또 이렇게 또 이 승부처에서 쐐기를 박을 수 있을 만한 선수 또 하나를 또 이번에 좀 마커스 모리스를 데리고 왔는데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는 마커스 모리스. 올 시즌 굉장히 좀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선수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는 확실히 LA 클리퍼스가 이번에 대권을 도전을 한다라는 거고 이 두 LA 형제들이 좀 1, 2위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어쨌든 뉴욕은 지금 이 모하클리스를 데리고 와서 뭐 수비를 좀 보충한다고 치더라도요. 이 디트로이트 이 안드레 드루먼드를 보낸 디트로이트보다 뉴욕이 낫습니다. 타지 깁슨, 줄리어스 랜들 이 두 선수를 막을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? 디트로이트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엘프레드 페이튼 그다음에 뉴욕은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도 있죠. 거기에 레지 블록 선수도 있습니다. 이 좀 던져줄 수 있는 만한 선수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깔려 있고 베스트 라인업으로 봤었을 때 물론 이 디트로이트도 류크 캐너드라던가 그다음에 레지 잭슨이라던가 그다음에 또 데렉 로즈가 있어서 폭발력이 있는 선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안쪽에서 무게감이 너무나 떨어진다. 제가 볼 때는 뉴욕 닉스가 물론 홈 경기나 원정 경기나 사실 도찐 개찐이고 사실 이 디트로이트야말로 원정 경기로보다는 홈 경기가 낫고 올 시즌에 8승 5무 8승 5무 5패 15패 죄송합니다. 8승 5무 15패 당연히 패가 더 많은데 홈에서만큼은 5승부가 좀 적고 오히려 승이 좀 많다라는 거 홈빨이 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. 이 두 팀은 또 올 시즌에 한번 붙어서 디트로이트하고 이긴 전적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뉴욕이 원정이긴 하지만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마 투표율이 이 디트로이트 쪽으로 좀 많이 갔었는데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안드레 드루먼드가 없는 디트로이트는 제가 볼 때는 이 타지 깁슨과 줄리어스 랜들의 놀이터가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뉴욕 닉스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. 그 다음에 토론토와 브루클린 요거 토론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긴 얘기 안 할게요. 올랜도와 브루클린 올 시즌 5도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. 이 카일 러빙이 있던 없던 간에 브루클린은 작년보다는 좀 조직력이 끈끈한 조직력이 작년보다는 좀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. 올랜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상대가 이 토론토 이 미러키 이 넘사벽이죠. 가져가겠습니다. 토론토. 자, 8번 경기 미네소타와 클리퍼스입니다. 미네소타도 미친 짓을 했죠. 앤드류 위긴스를 골든스테이트로 보내고 골든스테이트에서 디안젤로 러셀을 받아왔습니다. 디안젤로 러셀은 저는 대단한 선수가 아니라고 보고요. 과거에 LA 레이커스에 있을 때도 그랬고, 그 다음에 브루클린 네츠에 갈 때도 그랬고, 사실은 워낙에 좀 가는 팀마다 그렇게 그 빅스타가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 급의 선수가 주목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앤드류 위긴스는 확실히 조금 폼이 많이 죽었습니다. 근데 저는 거시적으로 봤었을 때는 앤드류 위긴스를 받아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훨씬 더 나은 트레이드라고 봅니다. 왜냐면 이 원투펀치가 그래도 이 스플래시 브러더라고 하죠. 이 커리와 이 탐슨이 만약에 복귀를 하고 위긴스가 그래도 이 스티프 커 체제에서 좀 나름 어떤 그 개인 훈련이나 팀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된다면 그리고 분명히 골든스테이트 정도라면 이 빅맨 자원을 충분히 영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. 이 스플래시 브러더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상 컨디션이 된다고 봤을 때 그랬었을 때는 확실히 이 앤드류 위긴스가 오히려 좀 더 이 미네소타보다는 이 골든스테이트에서 좀 더 좀 본인이 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저는 높은 팀이라고 봅니다. 디안젤로 러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약간 좀 너무 본인은 그 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영웅 심리가 좀 있고 약간 흔한 말로 좀 시건방진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이 선수가 대성한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력도 전혀 그 정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왜 이 뉴스에 크게 날만한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금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해체를 했습니다. 과거에 좀 미네소타가 정말로 끈끈한 조직력이 좋았을 때는 제프 티그, 데릭 로즈가 여기서 회춘을 했죠.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코빙턴, 그 다음에 다리오 사리치, 이런 선수도, 클로버도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샤바즈 네이피에도 이번에 또 떠나 보냈습니다. 이거 완전히 다 해체를 해버렸어요. 샤바즈 네이피에도 덴버로 보냈거든요. 이게 완전히 다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, 카렌서니 타운스만 빼놓고 다 해체를 해버렸는데 도대체,
아마 이 감독이 라이언 썬더스라고 이 필립 썬더스 이미 고인이 된 나름 명장 대열에 속하는 필립 썬더스의 아들인 라이언 썬더스가 아주 어린 감독입니다. 올해 34살밖에 안 되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원하는 건 아닐 거고 이 구단 프런트에서 아마 좀 미친 짓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안 그래도 기대가 별로 되지 않는 미네소타인데 지금 완전히 지금 조각조각난 해체된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뭐 클리퍼스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? 제가 이제 트레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앞서 이제 LA 클리퍼스와 뉴욕 트레이드 얘기했고 그다음 미네소타와 이 골든 스테이트를 얘기를 해드렸잖아요. 이 앞으로도 이 프로토 가실 때 좀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. 미네소타 기대 안 됩니다. 디트로이트 기대 안 되고요. 네.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이제 당연히 클리퍼스가 이길 거고요. 자,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트레이드가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피닉스와 덴버 9번 경기입니다. 요거 조심스럽게 저는 이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덴버가 물론 당연히 올 시즌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어요. 덴버는 서부 컨퍼런스에서 지금 3위, 36승 16패, 거의 7할에 가까운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, 피닉스는 스쿼드는 굉장히 좀 나쁜 편이 아니라고 보는데 성적은 사실 그에 반해 못 따라주고 있긴 합니다. 지금 51경기 떠서 20승 31패, 4할이 조금 안 되는 이런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, 서부 컨퍼런스에서 12위, 전체 성적을 놓고 보면은 30개 팀 중에 지금 현재 20위를 하고 있습니다. 피닉스가 그래도 좀 기대가 될 만한 건 홈 경기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, 아무래도 데빈 부커는 홈에서의 폭발력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. 리키 루비오는 득점력은 없지만, 그리고 에러는 많지만, 그래도 나름 그래도 이 패스 센스 하나는 그래도 좀 있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, 좀 아쉬운 거는 다리오 사리치가 그래도 좀 몸이 좀 건강이 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, 그리고 무엇보다 베이스의 좀 존재 유무가 확실히 좀 이 디안드레 에이튼이 어린 선수가 좀 메꾸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렇기는 하지만 덴버 역시도 이번에 좀 트레이드가 좀 있었는데 좀 이 주전 라인업을 좀 위협할 만한 그런 라인업은 없었다고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었던 주전들 아마 그대로 좀 출전을 할 거라고 보고요. 대신에 주전들의 혹사가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덴버는 뭐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올 시즌이고, 뭐 요키치는 올스타에도 선정이 됐지만 올스타급이죠 당연히. 예. 그리고 자말 머레이가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조금 시름시름 하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항상 코트 위에서는 제 몫을 할 수 있는 선수고, 무게감은 확실히 덴버 쪽이 쏠리긴 합니다. 덴버는 올 시즌에 그래도 원정 경기에서는 9승 7, 5, 8패 홈 경기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지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, 피닉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원정 경기보다는 홈 경기력이 조금 더 낫다. 네. 그리고 덴버 글쎄요. 제가 볼 때는 홈 피닉스가 한번 비벼볼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지금 피닉스 같은 경우 3연패를 하고 있는데 과연 4연패를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, 이긴다고 해봐야 뭐 1, 2점 차 정도에서 근근하게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. 좀 여유있게 이기긴 좀 힘들 거라고 보고요. 아무튼 이 피닉스에서 이 또 폭발력을 켈리 우브레 주니어라던가 그 다음에 좀 디안드레 에이턴이 좀 경기를 거듭하면서 좀 성장을 해서 데빈 보커를 좀 잘 받들어서 이번에 한번 이변을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. 마지막으로 세크라멘토 세노토입니다. 이 세크라멘토가 참 도끼비 같은 팀입니다. 이 선수 면면이 보면 참 나쁘지 않은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데 올 시즌 그런 성적을 좀 못 보여주고 있고, 세크라멘토는 서부 컨퍼런스에서 이 피닉스 다음으로 13위, 19승 31패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. 기존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세크라멘토는 인사이드가 좀 문제거든요. 근데 채웠습니다. 드디어. 누구? 자바리 파커와 알렉스 렌을 데리고 왔습니다. 물론 렌은 그렇게 대단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없는 센터 자원에서 렌이 있고 없고 차이는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. 특히나 뭐 렌이 아주 이 에이스 역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인바운드 안에서 충분히 자리만 잡고 리바운드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하고, 그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공격 전술은 런앤건 스타일을 작년 시즌에 이어서 올해도 보여주고 있는 이 세크라멘토에서는
득점력 하나만큼은 어느 정도 어느 팀에 내놔도 꿀리지 않을 만큼의 이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디에런 팍스 있죠? 버디 힐드, 그 다음에 해리슨 반즈, 보그단 보그다노비치, 뭐 조리 코셉도 있고요, 클루버도 있고요, 유기 페럴도 있고요. 그러니까 가드 포워드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. 예,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누가 하나 빠져도 충분히 대체할 만한 선수가 있다고 보고,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런앤건 스타일, 굉장히 빠른 공격 템포의 농구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은 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죠. 그래서 많이 낼 때는 120점, 130점까지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어떤 그 득점력의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팀이 바로 세크라멘토가 되겠습니다. 그러나 수비가 워낙에 좀 얇고 또 자동문이고 수비가 좀 잘 안 되는 선수들이 많죠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인바운드, 이 센터 이 존 안쪽이 좀 많이 이 얇은 편이었었는데 이번에 알렉스 렌과 자바리 파커를 데리고 오므로 해서 높이를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. 이 부분은 세크라멘토가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해서 한번 비벼볼 만한 경기라고 보고, 이 두 팀은 올 시즌에 또 한번 맞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 한번 올 한번 난 적이 있고요. 그리고 승패로 아까 전에 세크라멘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샌안토니오도 그렇고 세크라멘토도 그렇고 올 시즌에 보면 5승부가 꽤나 많습니다. 이 세크라멘토 9승 23호 18패, 샌안토니오 12승 25 19패. 샌안토니오가 전 같은 모습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죠. 더마케로가 더마드로잔을 시장에 내놓을 거라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결국엔 나오지는 않았고요.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전력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만 별로 큰 임팩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예. 더마드로잔도 마찬가지고요. 그다음에 이제 패티 밀스도 확실하게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, 무엇보다 이제 라마커스 알드리지 하나로만 좀 믿고 가기에는 샌안토니오는 올 시즌에 좀 경기력이 좀 많이 무뎌지고 있다. 예,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, 특히나 이렇게 좀 빠른 이런 템포를 가지고 있는 세크라멘토는 도 아니면 모 같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크라멘토가 이번에 이 인사이드 자원을 또 이번에 좀 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세크라멘토가 이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이건 역배, 세크라멘토의 승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조금 마지막 경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. 1부, 2부 이렇게 나눠서 좀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얼른 빨리 보시고 바로 좀 이 마킹을 하시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원래 4번은 밀워키 승, 그 다음에 5번은 댈러스 승, 6번은 뉴욕 승, 그러니까 패가 될 겁니다. 자, 8번은 클리퍼스 승, 이것도 패가 되겠죠. 원정이니까요. 자, 9번은 피닉스 5. 예, 그러니까 아니요. 죄송합니다. 이건 5입니다. 피닉스 5가 아니네요. 죄송합니다. 5고요. 그 다음에 10번은 세크라멘토 승.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여기서 마무리도 하도록 하고요. 오랜만에 제가 승호패로 인사드렸는데, 그동안 좀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기다리게 했다면 죄송하고요. 예, 또 마지막으로, 좋아요와 구독, 그 다음에, 댓글까지 한 번씩,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승호패 다음 주는 분명히 없고 다다음 주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번 주에 좀 좋은 결과 가져가셔서 요즘에 좀 아무튼 좀 바이러스 때문에 좀 뒤숭숭한데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. 저는 다음번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